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비밀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대왕고래. 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가 대왕고래죠. 울산 앞바다 영일만 그쪽이죠. 흔히 제8광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곳은 제7광구죠. 대중가요 노래 제목도 제7광구 그런 노래가 있죠. 자, 그곳은 저쪽 제주도 남쪽 그쪽이고요. 여기 제8광구는 울산 포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포항에서 더 가깝죠. 영일만이니까. 그야말로 여기가 예전에 울산 쪽에서 많은 어떤 고래잡이가 있었고요. 울산의 그 고래가 뭐 울산에서만 났겠습니까? 인근 포항에도 있었다고 이제 봐야죠. 이제 그때 그 고래하고도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거나 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 그야말로 대왕고래, 대박고래,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 어떤 엄청난 초대박이 거기서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976년도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1월 초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영일만 앞에서 기름이 발견되었다. 석유가 나왔다라고 해서 완전 뭐 엄청난 어떤 환호를 불러일으켰었죠. 호해가 뿌려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가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석유 원유가 아니고 정제된 어떤 그런 기름에 가까웠다. 뭐 경유가 너무 많이 있었다 그러죠. 원래 그 원유에는 휘발유, 뭐 정유, 뭐 등등 해서 골고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경유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죠. 사실상 경유였죠. 경유. 가등 경주가 그러죠.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석유인데 말이죠. 자, 원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원유죠. 원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자 이렇게 기름이 납니다.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숫자만 갖고는 얼핏 이렇게 감각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허황한 소리가 아니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제 이 말의 신뢰성을 이제 이렇게 믿고 싶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름이 없습니까? 하기야 나긴 좀 났었죠. 그렇지만 예전에 저 탐사에서 그 가스를 좀 뽑아 올렸죠. 양이 많지 않아서 경제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예전에도 우리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자, 탐사 성공률이 이제 정부에서는 20%또 이렇게 낮춰보는 데서는 1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추해 볼만하다. 물론 시추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시추 한번 하는데 예전에는 500억 요즘은 한 1000억 정도 든다 그러죠. 시추공을 적어도 한 5개 정도 뚫는다 그러면 5천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 아끼자 이런 목소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거 없으면 나라가 발전 못해요. 자, 전문가 시추해 볼만하다. 경제성은 불확실하다. 이제 이런 어떤 논란이 일어나지만 해야 되는 거죠. 자,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 가스 연말 탐사 시추한다. 박정희 때는 영일만 석유 발견 해프닝 7광구는 탐사 멈춰 있다. 7광구는 일본하고 문제가 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공동으로 무슨 협약을 맺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른 뭐 시간에 또 언급할 수 있겠고요. 자, 윤 대통령 예고 없이 석유 탐사 첫 국정 브리핑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했다. 요즘 아프리카 정상들이 좀 와 있죠. 자, 에너지 관련주 폭등했다. 석유 가스공사 등 상한가를 치고 있다. 뭐 당연하겠죠. 동해에 막대한 석유 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거든요. 사설에서 뭔가 또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설레발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만일이 아닐 경우에 후폭풍은 엄청나다. 완전 망한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갖고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를 뭐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 유전이면 영국 또 유전을 갖고 있죠. 영국도 그 산유국 쪽에 들어가 있었죠. 북해 유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거기보다 많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일만 최소 5번 뚫어야 확인될 것이다. 자, 이런 게 이제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대충 내용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죠. 이번에 석유가 발견된 곳이 오른쪽에 팔광구 이쪽입니다. 팔광구 중에서도 그 약간 밑에 요쪽에 이제 6-1 요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7광구 여기는 아직 이제 미개발 지역입니다. 여기는 항해일 공동개발 구역으로서 2025년부터는 각국이 양국이 일본과 한국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협약을 깰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030년이죠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의해 가지고요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7광구의 주도권은 일본이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아요 사실은 이 지역이. 여기에 이제 중국도 지금 덤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근데 여기는 정말 엄청난 양이 지금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뭐 사우디급 뭐 그런 식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그때 가서 정말 엄청난 어떤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제 대충 알겠죠. 다른 광구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동해 석유 가스 매장 예상 지역 굉장히 넓게 지금 분布되어 있죠. 포항에서 가깝긴 한데요. 8광구, 6-1광구, 북부, 중동부, 6-1 광구, 중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망구조 이번엔 도출 지역은 여기입니다. 8광구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요 8광구라기보다는 영일만 앞이니까 포항 쪽에 가까웠겠죠. 그 6-1 광구 이런 쪽에 더 가까웠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별한 한쪽에서만 난다기보다도 이 전체가 어떤 지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난다면요 미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 우리가 가스를 좀 뽑아 올린 것은 그 밑에 동해 가스전이라고 있죠. 여기서 약 한 2조 정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스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았죠. 이게 이제 오래 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산유국이 한때 됐던 겁니다. 가스가 조금 나왔었어요. 요 밑에 나와 있죠. 여기서 만일에 진짜 대형 어떤 유전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건 진짜 초대박인 게, 여기 울산, 그리고 포항하고 전체적으로 요 울진까지 연결해서요. 이 동해 이쪽 벨트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거대한 에너지 산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기이한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이쪽에 다 몰리는 거죠. 공장도 자연스럽게 이쪽에 많고, 뭐 전체적으로 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성견지명이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늘의 뜻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매장 추정량은 이게요 반드시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뭐 중동 산유국뿐 아니고 뭐 다른 산유국도 언제 되면 고갈될 것이다, 언제 되면 뭐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뭐 어떤 그 주변에서 자꾸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파보면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35억 배럴이 최대가 140억이라고 합니다만, 이 35억 배럴이면 사실 이거 이제 채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적습니다. 한 이 정도는 돼야죠. 140억 정도는. 요것만 되면은 가스는 29년 우리나라가 사용한다 치면요, 석유는 한 4년 정도 사용할 양이라고 하네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 경제적 효과가 있긴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수천조, 뭐 2천조 뭐 이런 말이 있죠. 2천조가 될지 3천조가 될지 1경이 될지는 가봐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이것으로는 완전히 예상하기가 힘들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을 하고요.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한 것은 2035년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는 진짜 뭐 답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희망을 이제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거기에 무지개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진짜 대한민국에도 이 기름 문제, 이 에너지 문제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은 지금에서 정말 훨씬 더 탄력적인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요. 이 비밀 프로젝트명 대한고래, 여기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늘의 뜻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겠나. 그때 그 취임식 때
그 무지개는 우연한 무지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